코로나19로 움츠러들었던 기독 문화계가 서서히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미국 투표자의 약 40%는 정치적으로 자신의 반대편에 속한 민주당원이나 공화당원이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이란, 중국을 적으로 간주하는 비율보다 더 높은 비율입니다. 월드 오미터 통계에 따르면 2022년에는 낙태 건수가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의 거의 4배에 달해 낙태가 4년 연속 전 세계 주요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지난해에만 4,400만 건의 낙태가 행해진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새해 초부터 한인마켓의 20개들이 계란 한 판 가격이 $20에 육박하며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트렌드로 자리 잡은 재택근무에 대한 고용주들의 반감이 커지며 일부 한인 기업들에서 사무실 출근을 두고 직원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움츠러들었던 기독 문화계가 서서히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데일리 굿뉴스는 신년 기획 기사를 통해 기독 문화계가 서서히 회복세를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CCM 업계의 경우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는 중입니다. 마커스 워십과 위러브, 어노인팅 미니스트리 등 주요 워십 팀들의 집회가 재개되면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아이제아 61은 새 공동체 성경 읽기 무브먼트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함께 읽고 예배하는 문화를 정착해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CCM 업계에서는 이런 움직임들이 모여 올해는 침체기에서 다소 벗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동안 주춤했던 기독 공연계도 재기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 콘텐츠 제작사인 야기과 보아스 미니스트리는 오는 6일 연극 스크루테이프를 선보입니다. 배우 추상미와 이석준 부부가 처음으로 공동 제작해 관심을 모으는 작품입니다. 반면 기독교 출판계는 올해도 상황이 녹록지 않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대내외적으로 아직 힘든 상황이지만 기독 문화계에 거는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코로나19와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면서 기독 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3 공동 저자인 전병철 아신대 교수는 교회가 문화사역을 본격적으로 해야 할 시점이라며 건강한 문화운동이 지속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썼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투표자의 약 40%는 정치적으로 자신의 반대편에 속한 민주당원이나 공화당원이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이란, 중국을 적으로 간주하는 비율보다 더 높은 비율입니다. 미 크리스천 포스트는 라스무센 리서치가 지난 12월 19일에서 21일까지 약 900명의 미국인들을 조사한 결과를 인용해 이와 같이 보도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의 주적이라고 한 비율은 25%였습니다. 다음은 20%의 대답을 얻은 러시아였습니다. 특정 정당에 속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공화당원의 33%가 민주당원이 미국의 가장 큰 적이라고 답한 반면 민주당원의 26%는 공화당원이 더 큰 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두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유권자의 39%는 21%의 비율로 민주당 또는 18%의 비율로 공화당이 국가의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참가자의 24%는 조 바이든에게 투표한 사람들을 미국의 가장 큰 적으로 본 반면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들을 국가의 가장 큰 적으로 본 사람은 22%였습니다. 여성의 18%가 민주당이 미국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하는 한편 남성의 27%가 민주당이 미국의 주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월드 오미터 통계에 따르면 2022년에는 낙태 건수가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의 거의 4배에 달해 낙태가 4년 연속 전 세계 주요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지난해에만 4,400만 건의 낙태가 행해진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미 크리스천 포스트는 건강, 전 세계 인구 및 기타 지표에 대한 통계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데이터베이스인 월드 오미터 통계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월드 오미터가 확인한 2022년 두 번째 주요 사망 원인은 전염병으로 약 1,300만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 암으로 인한 사망 800만 명, 흡연으로 인한 사망 약 500만 명, 알코올 관련 사망 약 250만 명, 에이즈로 인한 사망 200만 명은 2022년 낙태로 인한 생명 손실보다 훨씬 적습니다. 새해 초부터 한인마켓의 20개들이 계란 한 판 가격이
$20에 육박하며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LA 한인타운에서 20개들이 계란 한 판의 가격은 일부 마켓에서 17불 99센트에서 18불 99센트에 팔렸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한 달 사이 배로 오른 가격입니다. 원래 $6 99센트 정도 가격이 $10 이상으로 껑충 뛴 것입니다. 연방농무부는 계란값 상승의 원인을 조류 인플루엔자로 지목했습니다. 90% 이상 사망률을 보이는 지난해 말 감염 사태로 5,800만 마리가 폐사했고 그 결과 지난해 11월 달걀 가격은 1년 전보다 최대 49% 이상 높아진 채 해를 넘겼습니다. 한인마켓들은 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온마켓의 제2방 지점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 도매가도 올랐지만 더 큰 문제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계란 확보가 어려워 판매에 차질마저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전망과 관련 캘리포니아 메인푸드는 공급은 감소하고 소비는 늘어 올해 달걀 값은 계속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팬데믹 이후 트렌드로 자리 잡은 재택근무에 대한 고용주들의 반감이 커지며 일부 한인 기업들에서 사무실 출근을 두고 직원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택근무에 대한 반감은 비단 한인 기업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앙일보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인용해 고용주들이 사무실 책상들이 공석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는데 인내심을 잃고 있다며 직원들에게 사무실 복귀를 명령하는 업주가 늘고 있다고 3일 보도했습니다.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직원들은 사무실 내 근무가 생산적이지 않고 통근의 비효율성 등을 이유로 이에 맞서고 있습니다. 반면 고용주들은 업무 이슈 해결, 신입사원 교육, 기업 문화 강화 등을 위해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팬데믹 이전 수준의 사무실 복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제기합니다. 퓨 리서치의 지난해 설문조사에 따르면 원격 근무 또는 하이브리드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78%는 계속 원격, 하이브리드 근무를 선호했습니다.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비율도 지난 2020년 60%에 비해 2022년에는 76%로 더 늘어났습니다. 갤럽 조사 역시 원격 근무가 가능한 직종의 근로자 10명 중 9명이 원격 또는 하이브리드 근무를 원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3분의 2가 일주일에 수일간은 사무실에 출근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을 수용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일부 근로자들은 통근의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기보다 임금 삭감이나 베네핏 축소를 통해서라도 원격 근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일부 최고 경영자들은 올해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면 고용시장도 냉각되고 일자리도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며 그때는 근로자의 협상력 역시 위축될 것이라며 결국 사무실 출근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크리스천 소식입니다. 이덕호, 이선순 선교사는 17년 전 인천 한 교회의 파송으로 인도네시아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이들은 현지에 교회를 세웠고 근친 상간을 피해 집을 나온 여성을 돌보는 쉼터를 운영했으며 보육원도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암에 걸려 투병을 시작하면서 지난해 6월 사역을 중단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빨리 건강을 회복해 선교지로 돌아가 남은 과업을 완수하고픈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짐과 달리 남편 김덕호 선교사는 지난달 27일 6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선순 선교사는 장례를 치르며 웨슬리 사회 성화 실천본부에서 운영하는 웨슬리 하우스에 거듭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들 부부가 고국에 돌아와 딱히 머물 곳이 없을 때 이곳이 숙소가 돼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원래 취지는 고국을 찾은 선교사에게 잠시나마 보금자리를 제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웨슬리 하우스는 선교사 자녀를 위한 학사관으로도 사용되기 시작하더니 지난해부터는 암을 비롯한 각종 난치병으로 투병하는 선교사를 위한 임시 거처로도 활동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역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선교사의 삶이 그만큼 팍팍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웨슬리 사회 성화 실천 본부 상임 이사인 조정진 목사는 생사의 갈림길에 선 선교사들을 섬기는 라파의 집 사역에 한국교회가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천에게 뉴스는 기도 제목이 됩니다. 오늘의 뉴스를 통해 보는 기도 제목입니다.